이게 지금 한반도의 종합적인 안보 상황 얘기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또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중국이 뭐 대만 침공하면은 네, 북경을 우리는 폭격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 지금 그냥 정치적인 예. 수사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저런 그러니까 거 이제 진짜 저런 발언이 벌인다는 나온 건가요? 예, 게 예. 지금 지난 5월 28일 네. 비공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네. 제가 그대로 지금 말을 좀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네.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하겠다라고 네. 말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저 말이 충격인데 네, 네. 저게 뭐냐면 분노와 화염이란 그 당시에 트럼프의 그 수사를 들어보셨죠? 음. 예? 그러면 분노와 화염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둘이 켤레로 같이 나가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화가 머리카락을 치밀어 갖고 음. 그냥 갖다 때려 붓는 거야. 음. 미사일이 됐던 뭐가 됐던. 예? 그러니까 fury and fire, fire and fury 이런 그 분노와 화염이라는 이게 일종의 미친놈의 전술이란 말이 있어요. 매드맨 티어리라 그래갖고 네, 예? 네. 미친놈 전략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뭐냐면 상대편이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변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을 고립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시진핑이면 시진핑을 그렇죠. 지금 이 말 있잖아요. 네, 네. 야, 너네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거나 대만을 쳐들어가? 그럼 니네 각오해. 모스크바와 베이징 니네 쑥대밭으로 만들겠어. 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그날 바로 두 가지를 해. 어떤 거? 12시 정각에 네. 국경문 걷어 잠그고 네. 멕시코부터 올라오는 국경. 네, 네.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불법 일리걸 이민자들. 이미그레이션이 아니라 예, 예. 일리걸 크리미널 아, 범죄. 범죄인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리걸은 똑같아.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얘기해서 이미그레이션 이주해 온 게 아니야. 이민 온 게 아니라 일리걸 크리미널이야. 범죄인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바로 쫓아내겠다 이거야. 두 번째가 뭐냐? 왜 사람이 죽는 전쟁을 계속해? 그만 그쳐야지. 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스톱하겠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네.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게 또 한반도에는 이 네. 안보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전국적으로. 자, 지금 보세요. 예, 예. 너네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대만을 공격하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공격하겠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술 취한 놈이 중얼거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가장 막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만한 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듣거나 중국이 들었을 때 야, 이거 정말로 미국 애들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가 무슨 수로 막지? 말이 그렇지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에? 그러니까 야 진짜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뭔가 그래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네, 네. 그런데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관세를 높여갖고 목을 졸라요. 이번에 다시 대통령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60% 관세를 더 올리겠대요. 아, 지금 관세에서도. 네. 그럼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네. 중국은. 네? 그야말로 숨 넘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중국산 제품에다가 60% 관세를 60%도 아니야. 60% 이상 올리겠대. 그럼 이게 100%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90%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중국 물건이 미국 시장 같은 데 가서 팔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북경을 폭격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시진핑 목을 따는 참수 작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아니, 그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 그럼요. 이 분노와 화염이라는 이런 전략 속에서 예, 예. 그러면 네. 그 천안문 광장에 네. 비둘기들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 떨어뜨려서 뭐 할 거예요? 아, 어? 아, 그럼 저 말은 천안문 시진핑 참수 작전 들어가겠다. 그렇죠. 천안문 뒤에 있는 그 중남해, 네. 중난하이 네, 네. 그 중국에
당 중앙 정치구원들 네. 집단 지도체제가 살고 있는 데가 중남해란 말이에요. 네. 거기를 좀 부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하더니 이거 진짜 하겠어? 우리 이번에 진짜 트럼프 좀 밀어주자. 네.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의 흑인들, 히스패닉들, 네.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의 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를. 네. 거기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윙 스윙 보트 하는 예. 그 스윙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네, 네. 동쪽에서 보면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밑에 애틀란타의 조지아주, 중부쪽 보면 애리조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위스콘신, 좀 내려와서 일리노이주, 그다음에 미시간주 이런 데가 다 이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또 일리노이 같은 데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민주당 네, 엎어져 네. 있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딴 데도 아니고 CNN 별명이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했던 CNN도 네, 네. 여론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근 10%씩 앞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예. 4년 전처럼 네, 네.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그 선거 장기 시스템을 갖고 예. 또 이번에도 미국 선거가 또 네. 다시 퇴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일리걸 프로드 일렉션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의를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네. 4년 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자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그 4년 전에 그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관보 했던 에브릴스 그 콜비라는 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심한 얘기도 하잖아요. 야, 워싱턴 선언 그 조약문도 아닌데 그 휴지 조각이지 마. 그거 한 장 했다고 우쭐해. 야, 핵무기는 니네가 직접 가져야 될 거 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스스로 군데 보호해, 언론사랑 뭐 인터뷰를 이런 했잖아요. 식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우리가 우리 힘 들여가면서 너네들 그렇게 해줄 거 있겠니? 너네들 이제 살만한데? 네. 냉정하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왜 니들 위해서 죽어야 돼? 네. 예를 들어 북쪽에서 생화학 무기를 갖다가 바람 부는 겨울철에 뿌려버리면은 남쪽의 서울과 특히나 군산, 오산, 평택 이런데 미군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뭐 탄저균 뿌리고 하면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하면은 미국이 철수할 명분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슨 방위비 분담이 아니잖아요. 저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나누는 거예요. 소파 협정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 그래 너네들 우리나라 방어해주기 위해서 고생하니까 그래 우리가 한 5조 늘려줄게. 네. 5조 그렇게 원해? 뭐 50억 불이야 60억 불이야 해주자고. 해주는 대신에 옵션을 달아야지. 야 그러면 갈수록 지금 쟤네들 미사일 만들고 까부니까 사드 포대를 한 대여섯 개 우리네 더 배치를 해라. 자 동쪽에 울릉도부터 그다음에 뭐 강릉이나 속초쯤 네. 그다음에 평택에 하나 더 그다음에 밑쪽으로는 제주도나 뭐 밑에 광주나 저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지와 미군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LSM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식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지금 이제 개발이 막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같이 이제 우리 코리안 스타일의 미사일 디펜스 방어막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갖고 있는 MD 시스템하고 같이 융합 결합해서 예, 예. 그렇게 한쪽으로 하면은 미군이 철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판을 줘야 되겠죠. 야 네. 어차피 옛날에 전쟁 끝나고 우리가 거지처럼 못 살 때는 니네 도움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어. 진짜 고마웠어. 잊지 않고 있어 지금도. 네, 네.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 너네가 여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새 거고 가장 크고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이 험프리스 기지를 평택에 지었는데 야 중국은 우리가 털깎이 작업 끝내고 니네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을 해쳐 우리가 끝내고 그러고 가자고 이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얘네들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남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미국을 저 기분 나쁘게 할 게 아니라 야 여기 있으면 니네 무기도 더 팔아먹을 수 있고 니네 이익도 더 있는데 중국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앞으로 큰 장사할 수 있거든. 어?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잘할 수 있거든. 이거를 해서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걸 서로 해야지. 들이대는 방향으로. 예. 지금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미군 철수한대. 그리고 저게 자꾸 무슨 뭐 방위비 올려달라 그러는데 저 나쁜 놈 아니야 이러는데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 같이 이 미국을 환하게 보고 계신 분한테 박사님 저기 미군 철수한다니까 트럼프 저 거지 같은 놈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박사님께서 아마 대답도 안 하고 웃으실 거야. 한심해서. 이러실 것 같아요. 대답할 가치는 못 느낄 거야. 그런 대답에 대해서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트럼프 이 얘기가 나오면 네.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서 솔직히 뭐 설사 그렇다 한들 네. 미국인들이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예. 되고 안 되고는. 그러니까 저희는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네. 어떻게 그 미국이랑 이렇게 딜을 할 때 해야 될지를 지금 또 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 것 생각해야 중에 되는 우리가 전략과 전술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 전략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전술은 태틱이라 그래요. 그러면 소위 미사일 갖고 얘기를 하면 네. 전략 미사일은 ICBM처럼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ICBM이고요. 네. 전술은 소위 전술 핵무기라는 게 작게 있어요. 즉 비행기에서 투하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500km 미만에 있는 목표물을 맞춰버리는 건데 네. 미국이 보유하는 B-61, 6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가 있어요. 네. 찾아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 아주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전술 핵무기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지하 150m 숨었대.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B-61을 떨구게 되면요. 그 지하경도 전체가 다 아주 박살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술 무기를 갖다 또 뭐 감축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야, 감축을 왜 해? 야, 평택에도 갖다 놓고 오키나와도 갖다 놓고 주일 미군 주한 미군에 그 전술 무기 다시 배치해서 유사시 쓰도록 해줘.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어떻게 전망이 되냐면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소위 미중 패권이에요. 네. 근데 이게 미중 패권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중 패권으로 될 수가 있어. 응? 한중 패권이요? 패권. 자, 네. 우리가 미국을 볼 때요. 네. 서울에서 워싱턴을 보지 말고 네. 워싱턴에서 서울과 북경을 보자고. 그러면 제 머릿속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야, 저 한반도 저거를 전쟁을 않고 우리가 정치적인 성과를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저 북한 아이들만 없으면 말이야. 푸틴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우리가 베링해협을 뚫어갖고서 열차도 깔고 도로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하고도 화해해서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오로지 중국만 네. 봉쇄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연해주 같은데 미국으로 하여금 야, 너네들 자꾸 전쟁만 확장시켜서 뭘 할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쪽으로 가보자. 만약에 지금은 어려울 거야 그게. 네. 어? 근데 바이든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통령 되면은 네.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되면은 예. 네. 사실은 사이가 안 좋거든. 네. 근데 트럼프가 사이 좋다 그러는 거야. 푸틴 나하고 사이 좋아. 네. 마이 베스트 프렌드 막 네. 이른다고. 근데 그게 바로 미친놈 전략인 거야. 네. 응? 김정은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 너네들 지금 뭐 대만 공격해? 북경이들이 좀 잿더미 되고 싶어? 내가 그냥 박살 낼 거라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덤비지 마 이놈들아. 죽기 싫으면. 어? 니들 알지? 우리 칠함대가 어떤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하다 뭔 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미국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예. 봐 형하고 푸틴 형하고 친하다며, 응? 그러면서 살살 긁어야지. 푸틴한테 얘기 좀 해서 지금 전쟁 중단하신다며.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합시다. 연해주에다가 지금 북한 애들이 먹을 것도 없고 살 방법이 없어서 죽어가요. 네. 그 러시아 보고 옛날 1870년대 일부러 국경 열어서 조선사한테만 넘어가서 연해주 가서 쌀 농사 짓고 해서 네, 연해주가 네. 잘 살게 됐었거든 그때. 네. 그런 사실- 것처럼 마치 사실 알고 보면 대종이 건국했던 발해의 옛 고향 아닌 거기가 연해주가 다 만주벌판이 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땅이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음, 야 푸틴 형한테 얘기해서 거기 좀 열어주고 북한 애들 한 2,300만만 넘어오게 하자. 어? 의도적으로 뭔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예. 북한인들을 위한 그 기지 음, 캠프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저기 기업들이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물건 생산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락 리퍼블릭 코리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왜 북한 주민들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임금 주고 일 시키고 그러니까 물건을 연해주로 제조하자. 가는 사람들도 탈북민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걔네들은 게 되는 자본이나 건가요? 기술이 없으니까 예, 예, 예. 뭐 하다못해 비누 칫솔을 만들어도 예. 기술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냥 우리나라가 가는 거지. 기업들이 예, 공장을 짓고 네. 해서 하잖아요. 음, 그러면 임금을요. 음, 거기 노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처럼 워라밸을 하면서 음, 주말에 자빠져 놀기를 하겠습니까? 예? 음, 그러면 북한 주민들 손재주 좋거든요. 네. 예? 그리고 너무나 그동안 배고팠기 때문에 음, 배만 불려줘도 열심히 일한다고. 음, 그러면 걔네들이 개성공단 나서 일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받았던 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10달러가 안 돼요. 아, 예? 예. 완전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네, 네. 전부 다 김정은이 뱃속으로 다 들어갔거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열어놓은 과거에도 제정 러시아 때도 네. 국경을 느슨하게 해놓고 네, 일부러 멀리서 부르면서 놔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가가지고 네. 그때 연해주 가서 쌀 농사를 짓고 개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바르비잔인간 주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하바롭스크에서 한 100km인가 서쪽으로 좀 가면 그 과거 연해주 지역에 우리 조선족들이 살았던 데가 아직도 그 고려천의 일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탈북을 오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몰랐는데 쟤들이 넘어왔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삐라 뿌리면 되잖아. 삐라 뿌려서 야 전부 다 러시아로 탈출해갖고 가. 거기 뒤에 가면 땅. 너희들을 위한 네.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어. 그렇게 해서 되네요. 예. 북한 사람들을 글로 탈출시키는 거지. 예. 우리는 오라 안 했어. 네, 네. 근데 니들이 온 거야. 근데 와봤더니 이제 임시 탈출소가 있겠지. 네. 난미촌이.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광고로 써붙이는 거지. 자, 기술 가르쳐 줍니다. 어? 그러면서 네. 한국 기업에서 아. 인원들 모집 공고해서 네, 네. 처음에야 이제 기술 교육 시키나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켜보면 그나마 기가 막히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일하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폭 넘어와가지고 연해주에 정착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중국의 조선족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예. 국민 아니야? 네, 네. 중국 사람 아니야? 네. 어? 여기 와서도 지들 중국이랑 다니잖아. 네. 근데 연해주에 북조선사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받고, 한국 여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막 차도 사고 막 삐까번쩍 살면 조선족들은 금세 냄새 맡고 글로 달려갈 거야. 아, 돈 냄새 맡고. 왜냐하면 요새. 거긴 주로 그 연변족, 연변 주변은 네. 호남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아. 응? 그러니까 가서도 그럴 거 아니야. 아따 우리가 남인가? 어이 친구 알제? 나가 말씨 집이하고 원래 고향이 같아버려. 네, 네. 막 이러면서 친근하게 하면서 까라이스키들 후예들 고려인들하고 아, 같이. 합쳐질 거라고. 오. 그러니까 조선족이 볼 때는 네. 한국 와가지고 뭐 귀화 신청해서 귀화한 사람도 있지만 야 북조선 탈출해갖고 연해주 가서
한국 공장에서 일하니까 한국 여권을 주는 거야. 한국 국적을 받고. 그러니까 조선족 생각할 때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빨대 3개 꽂아놓고 4개 꽂아놓고 꿀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고 단물 있는 거 예. 빨아먹는 게 조선족들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번에 글로 오지. 아. 그러면 러시아 보고 러시아는 한국 뒤에 미국이 있어서 항상 불편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요. 우리하고는 별로 안 불편해요. 노태 정부 때 네네. 30억 달러인가 우리 차관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못 갚으니까 탱크로, 미사일로, 뭐 수륙 양용정으로 막 이렇게 갚았다고요. 그게 불공 사업이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무기가 개량이 됐는데 우리 원천 기술은 어디 거야? 미국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받아서 러시아 무기를 받고 거기다 우리의 철강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 컴퓨터 기술이 접목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미국 애들이 러시아랑 이렇게 지금처럼 네. 적대적으로 안 하고 야 전쟁 그만해. 우크라이나 전쟁 그치고 야 우리 앞으로 너네랑 우리는 막 살아볼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야 옛날에 65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한 4, 5년간 중국 애들이 국경선 두고 니들한테 아주 불편하게 했잖아. 너 기억나 그때 니들 핵무기까지 쏠라 그랬던 거. 그 알고 보면 그 새끼들 못 믿을 놈들 아니야. 네. 그게 왜 중국 아니야. 이간질을 해야지. 응? 그래서 전 세계에 깡패 놈은 중국 하나만 고립문으로 남겨놓는 거야.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도 화해하고 그 화해 중재에 우리가 껴들면서 북한을 갖다가 슬그머니 두만강에 지금 준설하고 난리 났어요. 네. 어? 왜냐하면 두만강 하구를 개발해서 블라디보스톡하고 이어버리잖아요. 그럼 천의 항구가 됩니다. 상업적으로만 그래요. 그러면 흑룡강정, 요령성, 길림성, 동부삼성에서 했던 그 물건들을 상해나 천진으로 힘들게 갈 일이 없어요. 바로 그냥 거기도 송화강이 이어지면 두만강까지 옵니다. 네. 그럼 준설해가지고 강 깊이를 파고요.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하면은 하운이겠죠. 그때는 해운이 아니라 하운을 통해서 물건을 갖고 나오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실어서 미주고 남미고 보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역적으로 이득이 커요. 그러는데 이제 러시아가 미친 척하고 두만강에서 넘어오는 애들 안 잡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네. 야 절로만 가면 살 수 있대. 그 소문은 햇빛의 속도만큼 빨리 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함경도를 몽땅 빼서 연해지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경도 사람들 다. 예. 그럼 북한은 빈 땅 되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처럼 저 미친 독재 권력이 정말 사람들 숨도 못 쉬게 하는데 예. 거기 있느니 와가지고 초코파이도 먹고 신라면도 먹어가며. 기회의 땅으로. 그럼 한 번씩 피자 헛도 먹고. 어?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네. 그러면은 전쟁 않고서 북한은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러면서 중국도 같이 그렇죠. 붕괴시킬 수 네. 있는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야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니까 중국 털 깎기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걸림돌 되는 버퍼 북조선 네. 저거를 지금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자. 그거는 미국 니네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고 연해주를 열어서 문호 개방해주고 네. 북한 사람들을 하고 백큐ම් 빨아들지 빨아들이면 네. 북한 생명도 살리고 러시아와 미국도 사이 좋아지고 중국도 그다음 견제하고 니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베링 해협도 뚫어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그렇게 해서 미국 제품이 철도를 통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아시아로 오고 결국 이게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혹은 또 몽골을 통해서 또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 연결되면 바로 이스탄불이 있는 터키나 아니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지나갔고 이집트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도 육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보고 자꾸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고 예. 과거에 우리 고손지 장군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듯이 네. 또 우리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을 호령했듯이 또 우리랑 같은 핏줄인 몽고의 태무진이 네, 네. 징기스칸이 되면서 유럽까지 헝가리, 핀란드까지 쓸어버렸던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이 북조선하고 중국이거든. 응? 저기 피디님 혹시 티토가 만든 그 지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코리아가 티토 예전에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 미래학자. 혹시 찾아보시고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네네. 그 티토가 만들어 놓은 지도를 보잖아요. 존 티토 맞죠? 네. 존 티토지. 네. 이 한반도와 네. 이 중국의 이 해안가 있죠. 네. 그게 전부 다 우리 코리아 땅으로 돼 있어. 맞아요. 엄청 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을 네. 코리아의 컬러니, 식민지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 네. 왔네. 저거야. 자, 일본이 지금 뭐로 돼 있어? 컬러니 오브 코리아지. 저거 근데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 미래 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꿈을 가져야죠. 네. 그럼 이제 코리아가 엄청 큰데? 보세요. 지금 한반도를 네. 넘어서서 네. 지금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이 네. 전부가 다 우리야. 그다음에 사하 공화국의 일부도 지금 코리아로 편입이 되고 연해주, 캄차가 반도까지 지금 다 코리아 땅이 되고 이쪽에 바레만이라고 하는 류동 반도 밑에 그다음에 산동 반도 밑으로 해안선까지 밑으로 해가지고 밑에 해남도 밑에까지 해안선 일대가 전부 우리 한국 땅이 된다고요. 근데 차이나는 양자강 일대 한족들만 사는 네. 조그만 서안, 정조, 낙양 이런 중심으로 해서 네. 있는 그 내륙 국가가 되고 저들이 불법으로 점거했던 몽고, 위굴, 티베트 쪽이 지금 터번이나 위구르, 몽골리아로 혹은 만주리아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가 티토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공상으로 해서 진 것도 있지만은요. 저 사람이 혹시나 미래를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금년도 2024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늘에서 저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인도의 지성 신 타고르가 그 동방의 빛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라 그래봤자 저기 2030년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인이라고 주장을 했었대요. 그렇죠. 존 티토가. 예. 그러니까 저거 너무 엄청나지 않나? 저런 것들이 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2018년도에 미국의 그 저명한 그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네네. 그분도 역시 유태인이죠. 네. 그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다음 10년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을 쓰셨다고. 네네. 지금 6년 전에 출판하신 거야. 네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조지 프리드만이 미래를 예측했던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2차 대전의 패전국가인 일본, 독일과 그다음에 은큼한 러시아 3개국이 손을 잡을 경우에는 미국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들이 손잡고 공산당에 원조했던 소련, 러시아가 바로 하지 못하게 미국을 등 떠밀어서 화해하자고. 그리고 저 연해주를 열어서 북쪽 애들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자고. 그렇게 해서 1단계에서 북쪽이 소멸되면 북쪽에도 DMZ를 허물고 올라가면 안 돼요. 1차적으로. 남조선의 정말 이 버리장머리 없는 부동산 업자들이 저 전부 다 땅 투기장으로 만들 거야. 못 가게 막아놓고. 그렇겠죠. 북한 쪽에서 뭘 갖다 놓냐면 미군 기지를 동해안에 있는 청진, 함흥, 원산 세 군데다 박아. 왼쪽에다가는 신의주, 남포, 해주에다가 미군 기지를 박는 거야. 그다음에 저 국경선에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에다가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 최강의 무기 K9 자주포 부대와 K2 흑표전차 부대를 까는 거야. 만주에 있는 군벌들은
옛날 무기로 무장이 돼 있어서 네, 네. 그렇게 하면 우리 군대랑 붙잖아요. 네.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미군 기지를 동해안에 3군데, 서해안에 3군데 깔아놓고요. 거기에다가 뭘 해놓느냐면 비행기 활주로를 해주고 해군 부대도 가지만. 네. 그러니까 육해공이 다 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방사단이 북쪽지역까지 가서 미군하고 합동근무를 하고 있으면 중국 애들이요. 얼마나 춥겠어요. 소름이 끼칠 텐데. 그러면 미군과 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 국경에다가 군대를 배치하잖아요. 그럼 거기 대항하려고 무기 개발해야 돼. 응?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국이 네. 무기 뭐 할래다가 폭삭해서 엎어져 죽을 거예요.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네. 지금 티토가 예언했듯이 동북 삼성이 우리한테 다 오는 거야. 연해주도 들어오고. 근데 그러면은 네. 초반에는 약간 뭐랄까요, 그 얘기를 종종 했었던 그런 느슨한 연방, 연방 연합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가게 됐는지. 파란색 지역에 네, 어디서든지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다라고 네, 그거보다는 네.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있잖아. BTS나 문화적, 그다음에 우리 그 여러 명이 노래 부르는 그 우리 그 K-팝 네, 네. 스타 군단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냥 정례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시키는 거죠. 뭐. 그걸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하나로 저기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묶어버린다? 하고 네. 언어적으로도 통합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글 문화권으로 바꾸고요. 그거 엄청 시간이 꽤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네, 지금 당대에 사는 우리가 네. 미래의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저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이날의 정책을 안 피면 네. 안 돼요. 지금처럼 그렇죠. 예. 의사들 말이지 허파 뒤집어 놓느라고 지금 1조 원 예산을 쓰고 네. 내 돈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니까 써도 될지 몰라도 또 엑스포 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경쟁한다고 네. 5,800억인지 6천억인지 썼어요. 예. 대충 6천억이 잡고 현재까지 1조 6천억을 갖다가 헛발질하면서 허공에 날렸다고. 네. 아마 그러면서 그 대도 않는 놈들이 그 엑스포 유치한다고 각종 광고 홍보 기획사들하고 끼고 그 짓해서 아마 걔네들한테 중에도 아마 또 기생충들이 있겠죠. 5, 60%는 중간에 슈킹해가지고 걔네들 네. 다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네. 굉장히 광대한 또 안보 상황에 대해서 쭉 이게 네. 어떤 종합 분석하시면서 미래적인 그런 예측도 해주셨는데 네.